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골에 갔더니 달래가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래를 조금 캐왔는데 오늘은 달래를 좀 다듬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책 이야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듬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다듬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 흙을 털어내야 될 것 같아요. 마른 잎을 떼내고 흙 묻은 부분을 좀 벗겨내고 그렇게 해서 물로 씻어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별일 없으시죠? 전 요새 AI 공부를 하고 있어요. AI 영상 공부. 목표는 AI 영상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AI 영상을 공부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영상의 스토리, 좋은 시나리오를 발견하거나 만드는 그 부분이 좀 어렵고, 그리고 연출도 또 어렵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깊게 파고 보면 이제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운 걸 가지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돈도 벌고 그러려면 당연히 실력이 좋아야겠죠. 그 실력을 기르는 부분, 전 영상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을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절판된 책인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중고로 구매해서 읽은 게 관상 수도자의 무아체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서양에서 수녀님이셨는데 수녀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일상으로 와서 자녀 넷을 낳고 그렇게 살다가 수녀 생활을 해왔으니까 거기서 배운 관상이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낮은 자아에서 참 자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수녀님이셨으니까 평생 동안 하느님을 믿어왔는데 이 참 자아가 바로 하느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참자마저도 어느 날 느껴지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을 느낍니다. 참자와 하느님이 하나였으니까 참자가 사라지니까 하느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공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공허를 마주하고 대면해서 결국에는 넘어가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읽었어요. 책의 한 3분의 1 지점인데 너무 생생하게 자신의 경험들을 글로 풀어놓으셔갖고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뭐가 두려웠냐면 우리는 보통 마음 공부를 한다 뭐 이러면은 삶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려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 과정이 행복해지고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행복을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상황, 힘든 마음, 가장 두려운 그것을 대면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겠죠. 왜냐하면 내가 마주하기 싫었던 것들을 점점 더 두렵고 더 두렵고 더 두려운 것들, 가장 근원적으로 두려워하는 것까지 계속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멈칫하고 대면하고, 그리고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그 밑에 있었던 두려움을 마주하고 도망가고 다시 또 대면하고, 그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두려움까지, 그걸 직면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과정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신 거고 누구나 그런 식으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써니즈 오디오에 소개를 했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혹시나 그것이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왜냐면은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니까 신기한 부분도 있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두려움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 해석하고 거기에 막 너무 빠져버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이런 마음 공부 책 말고도 여러 가지 책을 읽었어요.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 이 영화가 막 흥행을 했잖아요. 단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1000만을 넘긴 영화니까 이 영화에서도 배울 것이 좀 많이 있겠다 싶어서 한 번은 대전에서 보고 한 번은 직접 영월까지 가서 영화 속의 그 장소들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영월 시네마에서도 한번 봤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서 이번에는 연출을 어떻게 했는지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갖고 봤어요. 제가 AI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단종의 아내였던 정순왕후라고 있어요. 이 단종하고 왕후가 헤어지거든요. 그리고 영영 보지를 못하는데 80 몇 세까지 혼자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들, 단종을 그리워하면서 그 관점으로 쓴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영영이별 영이별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읽고 그 책 읽으면서 2번 울었어요. 단종을 생각하면서 그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 여자로 태어난 게 뭔가 죄인 같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느껴져서 좀 슬픈 책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신과 단종을 그렇게 했던 세조 때부터 세조가 죽는 것, 예종, 성종도 죽는 것까지 다 보고 한 명이 죽는 것까지 보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것들을 소문으로 듣고 봤던 정순왕후의 관점, 거기에서 쓴 책인데 작가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어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단어를 몰라도 전체적인 문맥상 알게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느낌들, 그러니까 글보다는 그런 느낌들이 잘 전달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읽은 책이 요즘 또 핫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선태라는 분이 있어요. 충주맨이라는 분인데 충주시청의 공무원이었어요. 유튜브를 관리하고 유튜브를 제작하는 그분이 충주시 유튜브를 거의 100만 구독자까지 쫙 키웠어요. 그리고 100만이 되기 전에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자신의 개인 유튜버를 이제 운영하겠다 하고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충주맨이 어떤 영상들을 만들었는가 쭉 찾아봤는데 굉장히 짧고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기획을 되게 잘 하시고 그리고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분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친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는가 봤더니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책도 읽으면서 이분은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까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봤어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기존에 군청이나 시청 어떤 공공기관의 유튜브를 쫙 살펴봤는데 하나같이 잘된 채널이 없더라.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 딱딱하고 당연히 공공기관 유튜브 채널이니까 그 공공기관에서 홍보해야 될 것들을 홍보를 하는데 그걸 누가 보느냐. 돈은 1억, 2억 막 이렇게 써갖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뭐 100, 1000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완전히 반대로 가기로 합니다. 돈 최소만 사용하고 그 최소라는 것도 이 편집을 하기 위한 편집 프로그램 서비스 비용 딱 그것만 쓰고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무조건 사람들이 재밌어야 한다. 그런 관점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홍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가? 근데 사람들이 안 보잖아. 홍보맨 김선태 씨는 홍보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려면 재미가 있어야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의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부딪힘도 많이 있었대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냐 그랬는데 결과는 좋았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첫 시도를 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뭔가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대로 밀어붙였고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을 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즐겁고 재밌게 컨텐츠를 만드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 나에게 그런 부분들이 숨어져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또 뭔가 잘 된다고 하니까 팔랑귀가 돼갖고 또 막 따라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들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하던 방식들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완전히 도전해 봐야 될 시기가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이 달래 다듬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달래 밑에 이 동그란 부분이 얇아서 톡톡 자꾸 부러져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최근에서야 알게 된 거 이북이든 실물책이든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보내줘서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도서관에서도 이북으로 볼 수 있는 무슨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예스24에서 볼 수 있는 책의 뭐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예스24에서 제공하는 이북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료로 공짜. 오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갖고 신이 나서 거기에서 볼 수 있었던 책들을 보고 그랬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 출판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책이 많이 팔려야 출판사에도 도움이 되고 출판사가 돈을 벌어야 또 양질의 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데 요새는 AI로 쉽게 책을 써내고 그것을 출판 등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모두가 윈윈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혁신적인 어떤 모델이 나오거나. 이 달래를 보면 아주 조그만한 양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봄인 줄 알고 이렇게 싹을 틔우고, 봄에 이제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호미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달래를 캐요. 달래랑 저거 돈나물이라고 아세요? 돈나물이라고 비벼 먹으면 맛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캐는 거를 몇 번 따라가서 해봤거든요. 그걸로 이제 그날 바로 반찬을 만들어 갖고 먹고 그랬어요. 달래는 이제 된장국에 넣어 갖고 만들고, 그것을 보고 혼자 호미를 들고 가서 이렇게 달래랑 돈나물을 막 해갖고 갖고 와요. 할머니한테 갖다 줘요. 그럼 할머니가 막 칭찬을 해줬거든요. 어이구, 우리 손자가 이런 것도 해왔네 그러면서. 그때 그 칭찬 받으려고 더 열심히 달래를 캐고 돈나물도 캐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달래를 달롱개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달래는 꼭 나던 자리에 나더라고요. 이 한 자리에 딱 이렇게 나면 내년에도 그 자리에 또 나. 그리고 여기서 점점 이렇게 번져가요. 동그란 게 하나 더 생기고 하나 더 생기고 하나 더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이게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땅속에서. 생명의 신비. 요새는 뭐든 마트 가면은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하우스로도 다 재배하고. 그런데 이 철마다 이렇게 나는 거를 직접 캐갖고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직접 캔 거, 그리고 직접 잡은 거, 그런 것들에 크게 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잡고 채집하고 하는 거에 좀 더 관심이 있었지. 근데 요새는 이게 40 정도 되니까 이게 잡고 채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계절에 느낄 수 있는 그 향, 맛, 그 풍경,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저 칭찬받는 게 좋아서 했다면 지금은 스스로의 만족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다. 단종이 유배를 갈 때 아내하고 헤어졌던 데가 청계천에 있는 영도교, 옛날에는 이름이 영미교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헤어지고 나서 영도교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영월로 유배 간 단종이 이제 영월에서 죽고 그 시신을 영월에 있는 강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시신을 죽을 각오로 수습한 사람이 있어요. 어뭉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단종의 시신을 수습을 해갖고 사람들 몰래 자기들 선산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묻어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평생 숨어서 지내는데, 영월에 가면 그분을 기리는 어떠한 그 기념관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는데 불타서 없어졌대요. 터만 남겨져 있는데 그 터 주변에 단종이 이제 유배를 하기 위해 영월로 오는 그 길들이 어디를 지났고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단종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했다. 그래서 뭐라고 불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이름이라는 거는 계속 바뀔 수가 있죠. 우리도 개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가만히 이제 돌아보면 바뀌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바뀌기를 굉장히 원할 때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잘못된 부분들은 바꾸려고 하고 잘된 부분들은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뭐 역사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마음 안에서도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들,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 또 어떨 때는 빨리 바꾸고 싶은데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역사를 보고, 그리고 지금 세계 정세나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역사들을 또 쭉 돌이켜보면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이미 나왔고,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도 한번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도 요새 들었어요.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 어쩌면 삶이라는 거는 스스로 만든 이야기 속에서 웃고 울고 경험하는구나. 저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도 AI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야기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인데 우리는 거기에 깊이 빠져갖고 거기에 몰입하고 더 좋은 이야기를 찾고 더 나은 이야기를 찾고, 근데 더 나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재미없는 이야기였고, 아직 다 하진 않았는데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달래는 좀 빠르게 손질을 해서 맛있는 달래장
한번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